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남한, 북한의 국적 표시 철회에 대한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토마스 마레스카 UPI 8월 5일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수요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부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수요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2026년 하반기 국방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고 주적과 같이 대립이나 적대감을 유발하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처의 계획은 평화공존을 위한 틀을 제시하며 이는 통일지향적인 두 국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궁극적인 통일 문제는 미래 세대에 맡깁니다. 이니시어티브에는 서울과 평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024년에 중단되었던 2018년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협정에는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일부 초소를 철거하고 특정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의 국익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지칭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고 정식 호칭을 먼저 불렀죠. 그렇다면 한국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어야 마땅하며 이건 제가 먼저 발언했었습니다. 대신 주적은 준공으로 전제해서 우리가 국방배설을 쓰려고 그러면은 뭐 주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준공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클레어리 AFP 굳이 국내 뉴스에서 안 하고 외국 뉴스에서 어떻게 취급하나 이것들이 궁금한 거죠. 북한이 목요일 일본의 상공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발사는 북한이 태평양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러 이루어졌다고 서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핵 보유국으로 거듭 선언한 북한은 최근 일본 정부 평가에서 증가하는 지역 위협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도쿄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번 주에 일본 군대에 긴급함과 위기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한국합동참모본부 JCS는 우리 군이 오후 5시경 북한 원산 지역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보안 동맹국인 미국 및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어디 대합실 같은데 삼성 대형 스크린에 발사되는 모습 42일 만에 다시 발사되는 것을 인용 게재했네요. 신군부주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 및 군사적 관계를 심화시켜 재정지원, 식량, 에너지 및 군사기술을 대가로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군수품을 공급했다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요일 발사가 올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예상되기 전에 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태생의 연구원 안찬일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 향하기 전에 김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이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김여정의 수요일 격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지만 일본의 방위 능력은 최소 수준이며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는 2025년에 군사비 지출을 9.7% 증가한 622억 달러로 이는 GDP의 1.4%에 해당하며 195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도 최근 일본의 신군사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비둘기파 대통령 이재명은 2025년 6월 서울에서 집권한 이후 매파적인 전임자의 입장을 뒤집고 전제 조건 없이 핵무장한 평양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밀폐된 지도부는 그의 거듭된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서 53년은 북한의 공격으로 촉발된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의 연결을 보면서 피터 센게의 제호 경영 오래전에 본 책이 생각이 납니다. 군비 확장의 악순환, 암즈 레이스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행동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죠. 각자가 자기 강화적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현물 매수에 나서면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의 과도한 동조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한국 때문에 다 묻혔다. 일본 증권가 분통 터뜨린 이유라고 최만수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물 중심 단기 자금이 증시 주도, 반도체 비중 높은 한일 증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반 매매, 일본 기업 고유 재료 묻혔다. 일본 증권가에서 증시 움직임이 한국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이른바 한국 연동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리온 게이자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이비덴을 비롯해 어드반테스트, 후지쿠라, 키옥시아 홀딩스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 상승 폭만큼 뜨겁지 않았다. 일본 대형 증권사의 한 트레이더는 해외 롱온리 투자자들은 오히려 내수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라며 AI 관련주를 누가 사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 재개를 주저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일본 증시의 한국 연동이 꼽힌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가 수급 요인으로 급등락하면 일본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의 거친 움직임이 일본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한 투자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달 AI 관련주 급락으로 손실을 본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 위험 노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미일 당국의 공동 외환시장 개입 이후 나타난 엔화 강세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자동차 등 수출주의 실적 기대가 낮아졌고 AI 관련주 역시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일본 증시의 매매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을 이르면 9월로 보고 있다. 일본계와 외국계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자를 초청해 일본 기업과 면담을 주선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잇따라 개최하기 때문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오늘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참가 예정자는 이미 지난해보다 많고 AI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개별 면담
요청이 전년의 4배로 늘어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현물 매수에 나서면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의 과도한 동조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일본 증권가에서는 한국 연동에서 벗어나 시장이 펀더멘털 중심으로 돌아오는지가 연말 증시의 추가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경 평균 66,300.44eng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월가 황제 다이먼, 숨겨진 빛이 더 위험, 금융시장 레버리지 경고. SBS 비즈 8월 7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용거래뿐 아니라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미국 국채 차익거래 등에 숨어있는 차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먼 CEO는 현지 시간 6일 CNBC 인터뷰에서 마진 신용거래 대출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마진 대출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다른 형태의 차입이 시장 곳곳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는 공개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며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대표적인 레버리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통한 차익과 헤지펀드의 투자, ETF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 등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기로 연결짓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인프라 투자, 세계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세계적인 재무장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변화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면 장기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일본에 팔지 말라고 부추긴 지 하루 만에 들통났다. 일본 기업이 60%를 빼앗기고 있던 중국 반도체 의회의 급서. 8월 6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재료가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반도체 재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정치학자 이토 류타 씨는 2024년 중국은 이 재료의 국내 수요의 65.6%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었다. 시진핑 정권은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약점도 드러냈다는 것이다. 왜 중국은 제재를 건 상대로부터 계속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일까?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대부분의 일본인에게는 생소한 어떤 특수가스에 있다. 상무부는 1월 7일 일본 원산의 특수가스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부당 연매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디클로로실란이라는 이름을 듣고 무엇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는 독자는 적을 것이다. 규소와 수소, 염소로 이루어진 무색의 가스로 반도체 제조의 성막이라고 불리는 공정에서 사용된다. 회로의 토대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 화학 기상 성장 CVD 등의 수법으로 원자 레벨의 얇은 막을 몇 층이나 쌓아가는 공정이다. 디클로로실란은 그 막의 재료인 규소를 전달하는 운반책이다.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절연막이 되는 실리콘 진화막을 만드는 것 외에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높이는 결정 성장에도 사용된다. 약간의 불순물이나 품질의 편차가 반도체의 성능이나 수율이 좌우된다. 세계시장 점유율 70% 일본이 준다. 중국이 쓰는 양의 60%는 일본에서 수입. 중국 국내의 숫자를 보면 일본제 의존의 크기가 떠오른다. 관세 붙이면 중국도 피해본다. 중국은 그동안 핵심 물자 수출을 외교상 카드로 사용해 왔다.
중국엔 없는 일본 업체의 강점, 일본사의 강점은 가스 그 자체의 순도만이 아니다.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약 7조엔 투자로 추격하는 중국. 그렇다고 일본의 우위가 앞으로 계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반도체 국산화는 중국 제조 2025년의 국가 목표이며 소재의 작업도 그 중요한 목표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 산업 투자 멈춰선 안 돼. 첫째, 순도나 품질의 안정성, 안전 공급을 지지하는 연구개발이나 설부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해온 공정지를 차세대에 계승하는 인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디클로 로실란 이외에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국산화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소재나 장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넘어서 경제력 자체가 안전보장이 된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을 끝쳤습니다.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일본도 강세로 중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와 규제를 흔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히고 위협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인식시킵니다. 반도체 소재 외에도 베어링에서 나사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가 아니면 중국이 곤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하나 정도 수출 중단을 해봅시다. 이토 류타라는 기고자는 정치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속보, 국민 51.9% 이재명 대통령 재판제게 필요하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유현진 문화일보 8월 6일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3,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2.9%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1%, 물음은 4%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가 43.8%로 가장 높았고 필요하다가 8.1%, 필요치 않다가 17.9%, 전혀 필요치 않다 26.2%로 조사됐다. 세대와 지역, 이념, 성향별로 찬반 여론에서 큰 차이가 났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놓고 보면 대전, 세종, 충청, 강원에서 필요 하단 응답의 62.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경북 55.2%, 부산, 울산, 경남 53.6%, 서울 53.4%, 경기, 인천 51.5% 순이었다. 반면 전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는 필요응답이 31%에 머물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2.4%로 필요응답보다 30.5%포인트 높았다. 천지일보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폴리실리콘 조사에 15% 관세 부과. 니콜라 구름, 알렉산드라 알퍼, 자렛 렌셔, 로이터에서 3명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빠르면 목요일에 15%의 관세와 1년의 가격 인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칩 공급망에서 중국의 야망이 커지는 곳으로부터 미국 폴리실리콘 공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문에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및 모듈 또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소 수입 가격과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대한 15% 관세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소식동은 말했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철회한 상황에서 상무부의 실리콘에 대한 트럼프의 1년간의 국가안보조사는 성장하는 국내 태양광 제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이 행정부의 최종 발표 가격의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 기자가 8월 6일 오후 11시에 올린 내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해역서 규모 5.1 지진 전남 광주 계기진도 2. 유혜은 JTBC 8월 6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30km 해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6일 오전 7시 59분에 해당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위는 북위 32.5도, 동경 130.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의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계기진도 2는 진동이 정위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일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광주 반도체 건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는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에서 최대 진도사의 약한 강한 지진이 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7시 59분경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에서 최대 진도 4를 관측하는 다소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걱정은 없습니다. 대지 변동의 시대 돌입, 구마모토 지진도 일환인가? 전문가 남해 프로의 전조 지적도 이렇게 해서 굵직한 제목만 골라왔습니다. 대지 변동의 시대, 거대 지진 화산 폭발 가능성, 지진으로 화산활동 활발화, 10년 전 아소산 분화도 경계해야, 구마모토 지진 난카이 회곡 거대 지진 전조 지적도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렇게 화두를 돌리면서 동일본 그 지진 때 이렇게 발생할 그런 데를 표시해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가 갇힌 중국직 함정, 한국만 빠져나온 이유, 세계사쇼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유독 식민지 됐던 나라에서 한국만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 원인이 뭐겠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화두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실력인가 운인가? 답은 절박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라고 해서 사다리가 사라지는 초기 탈산업화 이런 거하고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바싹 늙어가는 나라 중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어쨌든 인구 증감하고 관련이 없을 순 없습니다만은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조 강국으로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 민주 트럼프 측에 30억 건넨 한국기업 정조준 잠재적 뇌물. 민경호 SBS 8월 7일자입니다. 한국알루미늄은 베이스그룹의 건설계열사인 까뮤 ES의 자회사인데 한 30억 원, 200만 불 정치 헌금을 한 모양인데 이것을 미 민주당이 뇌물조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직 그룹 회장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고요. 또 베이스그룹의 유통계열사인 금양인터내셔널 말 이런 것도 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한국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하면은 안 나오고요. 한국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쳐야 공식상으로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최대 주주는 김수성 씨로 아마 김성집 씨의 아들인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